그리고 이것도 이어지는 건데 중국에 지금 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소비 침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안심이 안 돼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못 써. 돈 있으면 옛날에는 그래도 플렉스 많이 했지. 아, 중국 돈 쓰는 거 세계에서 이리저리 가라지.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부자들만 빼고 그냥 중산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돈을 안 써요. 못 쓰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이런 걸 말하죠. 근데 뭐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 간단해요. 중국인들이 돈을 쓰기 무서워하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져요. 월급은 불안하죠. 회사에서 잘릴 가능성 언제나 있죠. 부모님 의료비는 계속 걱정이죠. 아이 교육비는 계속 비싸집니다. 연금과 복지 신뢰는 약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돈 안 쓰지. 쥐고 있어야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이제 생명 돈인데 이걸 어떻게 써? 자,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보조금, 민간 재산권 강화, 국유기업 자산 활용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중국 정부가 2026년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약 1,800억 유엔, 한국 돈으로는 36조죠. 36조 규모의 비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잘 전달이 될지, 어떻게 쓰여질지, 효과가 있을지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때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아.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중국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소비를 안 한다. 미래를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돈을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뿌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국도 출산율이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단순히 보조금이 없어서 안 낳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중국 청년들은 결혼, 집, 직장, 교육비, 부모 부양까지 한꺼번에 짊어져야 돼.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인생이 끝난다라고 그 정도로 압박감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야. 결혼, 집, 직장, 교육비, 부모 부양까지. 와, 이거 뭐 어떻게 결혼해서 해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상황 또 이것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수요가 약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안 쓰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래도 음식은 사 먹었어. 돈이 있으면 중국 음식은 그래도 싼 편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요즘 음식도 안 사 먹어요. 왜? 중국 음식의 위험까지 화제잖아 지금. 저 과일 먹는데 이 과일 안에 뭐 호르몬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과일은 농약을 얼마나 썼을까? 이 고기는 진짜일까? 저 고기 안에는 뭐 이상한 화학약품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농가들, 과일 장사들, 과수원들 이런 데서도 과일을 그렇게 폐기 처리해버리지. 안 팔려. 아무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가격이 너무 비싼가? 그러면서 너도 나도 가격 경쟁을 해요. 가격을 미친 듯이 내려. 그래도 안 팔려. 그게 디플레이션이야. 자,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년 3월에는 CPI가 전년 대비 1% 상승했고 PPI도 4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로 0.7%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소비 수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는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야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은 마트에서 더 이상 장도 안 봐요. 싼 제품들만 찾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만 찾고 그 다음에 외식도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뭐 넣었을 줄 알고. 그리고 비싸잖아. 그래서 집밥을 먹어요. 그리고 뭐 브랜드 옷들 이런 거 안 사요. 중국은 짭퉁이 있잖아. 핑티라고 그래요. 핑티.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있어. 나이키가 있는데 뭐 중국의 브랜드 나이스가 있어. 근데 제품은 똑같이 만들어. 중국 제조업 강하잖아. 전 세계의 공장이었으니까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나이키 옷은 10만 원인데 이 나이스는 10,000원이야. 사람들은 이 나이스를 사게 돼. 짭퉁. 이거를 핑띠라 그래요. 대체품. 브랜드 옷은 안 삽니다. 그리고 여행도 고급 여행을 안 가요. 옛날에 뭐 호텔 잡고 뭐 어디 가고 뭐 잡고 비행기 타고 안 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즘은 중요, 가난한 여행이 대세라고. 숙소도 안 잡아요. 공원에서 자고 밥은 길거리 음식으로 때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안 하고 물건을 안 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못 올려요.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더 안 살 테니까. 가격을 못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줄죠? 이익이 줄면 임금 인상도 어려워지면서 심지어 어디는 감봉을 해요. 악순환이야. 온 사회가 지금 이 악순환의 구렁텅이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돈을 안 쓰고 기업 매출 압박하고 임금 고용 위축되고 소비자가 더 돈을 안 쓰고 개빡세네 이거. 그리고 지방, 여러분들 한국도 비슷하고 뭐 나라마다 좀 비슷한 면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 보통 한 나라의 지방 도시들은 그 지방 도시의 경제는 보통 그 지방 정부에 인해서 많이 활성화돼요. 그렇잖아.
그 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또 이렇게 돈도 쓰고 해줘야 그 지방 경제가 많이 살아. 그 지방에 뭐 딱히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공기업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지방의 공무원들의 돈으로 이 지방 경제가 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지방 정부는 오랫동안 토지 매각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중국 지방 정부 재정이 흔들리고 있죠. 이게 또 중국 지방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방 공무원 보너스가 줄거나 늦게 나오거나 감봉이 돼요. 그러면 교사, 병원, 공공기관 임금 지급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 인프라 사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도 감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 건설 업체와 하청 업체가 돈을 못 받아요. 청년들이 선호하던 안정적인 공공부문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중국에서 공무원은 원래 철밥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 돈줄이 마르면 이 철밥통도 이제 유리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은 또 더 불안해지고 민간 기업은 불안하고 부동산은 무너지고 공무원도 예전 같지 않으니 결국 그냥 덜 쓰고 덜 기대고 덜 움직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어.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야, 나도 이 정도 아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모를까봐 알면서 외면하는 거야. 알면서 다른 프레임 씌우는 거야. 야, 니들 지금 탕핑하는 거 그거 니들 외부 해외 적대 세력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단순한 뭐 저성장, 뭐 국가 GDP 성장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중국 정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청년들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 이 체제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년 동안 국민에게 준 약속이 뭐였냐?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야.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거, 야, 정치적 자유는 제한할게. 우리가 다 해먹을 테니까 정치적 자유는 니들한테 없어. 하지만 대신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은 우리가 보장할게. 니들 돈 벌게 해줄게. 근데 실제로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20%까지 찍으면서 승승장구해오면서 중국은 실제로 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삶의 질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니들이 옛날에 얼마나 중국을 성장시켰든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해줬든 난 상관 안 한다. 지금의 MZ 세대들은 딱 원하는 게 이거예요. 성장했다면서 왜 나는 취업이 안 돼? 강국이라면서 왜 내 집값은 박살났어? 민족 부흥이라면서 왜 나는 결혼도 못해? 노력하라면서 왜 노력의 보상이 사라졌니? 이거를 지금 중국의 MZ 세대들이 중국 정부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얘네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니들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야. 해외 적대 세력들이 만든 거야. 니들이 적은 미국이라니까? 봐봐, 지금 미국 애들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월스트리트에 막 인재들이 미친 듯이 막 일을 하고 있어. 니들 누워 있는 거 미국 애들이 니들 누워 있게끔 만든 거야. 이렇게 돌려버려요, 문제를. 어떻게 됐다? 안 먹혔죠. 씨발 중국 청년들한테 지금 욕 존나 먹고 있어요. 개 털리고 있어. 얼마 전에 중국에서 또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대만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는데 대만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게 뭐냐면, 자, 일단 봐봐요. 집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뭐 돈 벌기도 힘들고 집을 샀는데 집은 이제 공사가 멈춰가지고 집도 이제 못 받고 한 사람들 다리 밑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거, 이거는 다리 밑에서 텐트를 치고 살거나 혹은 그냥 진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 텐트족들 너무 많아. 근데 방금 지금 뽀송님이 아는 얘기지만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와 씨발 이거는 좀 도를 넘었다 싶을 정도로 불쌍한 게 한 개 있더라고. 와, 나 이 기사 보고 나 기절했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알아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 하고 있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와, 이건 진짜, 야, 방금 이 기사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눈치챘겠지만 중국에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링유엔꺼. 링유엔. 링이라 하면 영, 유엔이라 하면 중국 돈 유안, 꺼오는 사다. 그러니까 영원으로 사다. 이런 말이 있었어. 링유엔, 영원. 영원으로 쇼핑한다. 이게 뭐냐? 중국 각종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쿠폰을 뿌리면 그 쿠폰을 요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공짜로 뭐 한 개 살 수 있거든. 그런 쿠폰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공짜로 물건 사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링웬꼬라고 그랬어. 공짜로 0원으로 물건을 산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링웬이라는 말이 0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0을 숫자 0이라는 한자를 쓰지 말고 영혼할 때 0을 쓰고 yuan이라는 한자를 중국의 yuan화할 때 yuan자를 쓰지 말고 공원할 때 원자를 쓰잖아. 그러면 영혼의 공원, 영원이라는 이 말, 이 한자어는 무슨 뜻이냐? 영원의 공원이다. 여러분들 공동묘지야.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영상은 공동묘지입니다. 아, 이게 대만 뉴스에 엄청 크게 나왔더라고. 除了省钱，省钱除了什么，要找地方住，还要找东西吃嘛，你知道吗？ 네,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가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이 죽은 사람한테 놔둔 이 제사 음식들 있잖아. 이거를 다 털어온 거야. 이게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음식을 쇼핑하다 해가지고 링웬꼬, 링은 영혼의 영자, 유엔은 공원할 때 원자 해가지고 링웬이라고 하면 그냥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묘지에서 쇼핑하다. 심지어 어떤 모르겠어, 이 틱토커가 정말 방금 이거 영상을 찍은 사람 있잖아. 이 틱토커가 진짜 가난해서 그런지 혹은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틱톡 계정에다가 영상을 라이브로 켜고 공동묘지 묘역에 놓인 제사 음식 그리고 과일과 곡물을 가져가서 먹는 그 컨텐츠를 찍은 거야. 중국 네티즌들도 크게 경악을 하면서 분노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야, 이거는 뭐 공동묘지의 쇼핑자인가? 공동묘지의 제사 음식 털이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게 뭐냐면 바다도 만조가 있고 퇴조가 있잖아요. 바다가 이제 퇴조, 바다가 이제 썰물일 때 바닷가에 내려가가지고 뭐 조개라든지 게라든지 해산물을 줍는 거, 그거를 이제 간하이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간하이. 근데 깐펀이라고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줍는 컨텐츠는 많이 봤는데 공동묘지에서 제사 제품, 제사 음식을 주워 먹는 거는 처음 본다 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물론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중국이 워낙 진짜 저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영상에 좋아요가 407만 개가 눌렸다고 합니다. 좋아요가 407만 개. 그러면 보통 조회수는 한 4천만, 5천만 회, 1억 회까지 나와야 좋아요가 그 정도 찍히거든. 그만큼 중국에 힘든 상황의 사람들이 많고 이 상황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와 충격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댓글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제 뭐 먹는 음식을 이제 죽은 사람이랑 뺏어 먹냐? 맞는 말이잖아. 죽은 사람들이랑 음식을 뺏어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런 댓글도 달리고, 야, 공동묘지에서 공짜 쇼핑하냐? 이런 댓글도 있고, 남의 조상 제사 음식까지 가져가는 거냐? 이런 댓글도 있고, 야, 이제는 공동묘지판 영원 쇼핑까지 나왔네. 그래서 중국인 네티즌들은 이거를 단순한 먹방이나 혹은 장난으로 보지 않고 약간 도덕성의 붕괴의 상징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야, 이거는 물론 뭐 지금까지 뭐 중국의 도덕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중국인 네티즌들은 야, 이거는 중국 도덕성의 붕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로 컨텐츠를 찍냐고 욕을 엄청 먹었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냐? 중국도 한국처럼 조상제사, 뭐 청명절, 성묘문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 청명절에는 가족들이 묘를 찾아가서 묘를 닦고 과일, 음식, 술 등을 올려가지고 조상을 기립니다. 중국 매체에서도 그러니까 8일이죠. 많은 중국계 사람들이 조상묘를 찾아가지고 8일 동안 공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제사 음식은 그게 그냥 버려진 음식이 아니라 그 가족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조상에게 올리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남의 산소에 차려놓은 재물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열받은 이유는 몇 개가 있는데 이건 일단 절도죠. 곡물은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서 특정 묘 앞에 올려놓는 물건인데 아무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없는 물건이 되는 건 아니다. 저거는 분명한 절도다. 여기서 한번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폐륜성도 있고 모욕성도 있다. 죽은 사람에게 바친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유족의 애도와 조상 숭배를 모욕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그것 때문에 또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분노냐, 거기까지도 붙는데 이거를 왜 컨텐츠화하냐, 이거를 왜 영상까지 찍어버리고 올리냐. 정말 배가 고파서 우발적으로 먹은 것도 문제지만 이걸 영상으로 찍고 인터넷 밈처럼 소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심각하다. 가난해서 먹었다라기보다는 관심을 끌려고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이 한 사람이 이걸 컨텐츠로 그냥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중국에서 청명절에 묘지에 놓인 과일 재물을 훔친 도둑이 실제로 적발돼서 잡히는 사건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 틱토커랑의 차이는 한 짓은 똑같은데 저 틱토커는 그걸 영상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안 찍고 실제로 공동 묘지에 가가지고 그 재물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더 충격적이야. 실제로 기사가 났어. 2026년 청명절 전후 홍콩에서도 묘지에 놓인 과일 재물을 훔친 중년 여성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홍콩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재사용 가방을 들고 묘지에 놓인 과일 재물을 담아갖고 현장 관리자가 이건 절도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잡힌 후에 야, 낭비되는 줄 알았다, 아까워서 그랬다, 이거 처음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 청소 직원은 행동이 너무 능숙해서 절대 처음인 것 같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묘지에서는, 야, 이거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 또 다른 그런 공동 묘지에서는 재물이 자주 사라져서 청소 직원들이 오히려 의심을 받거나 배상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온라인에서는 수치스럽다, 조상에게 올릴 재물을 어떻게 가져가냐라는 반응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이게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 틱토커 사건이 그냥 중국에서 제사 곡물 절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런 고립된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어권에서는 이런 곡물 절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들 살짝의 동정심을 가져보면,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은 사람의 먹거리를 훔치냐 이거야. 아니 이거는 진짜 그러면서 지들 G2래. 민생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국가 산업에만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게 중국 정부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또 중국에서 화제가 됐냐면, 진짜 이게 엄청 화제가 됐거든. 좋아요가 400만 개야. 왜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었냐? 물론 공동묘지 재물을 훔쳐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 전체가 굶주린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과장이지.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이런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중국 사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 예전보다 돈 벌기 어렵다, 일자리는 불안하다, 집값은 떨어졌고 가진 사람도 불안하다, 없는 사람은 더 각박해졌다, 죽은 사람이고 나발이고 내 목숨 건지는 게 먼저다, 그때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무슨 도덕성을 논하냐. 근데 난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저렇게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한 끼를 안 먹으면 난 당장 죽어. 내가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한 끼를 안 먹으면 나는 오늘 잠들면 내일 죽게 돼 있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야. 그럼 나는 그때 그냥 뭐 어디든 들어가든 뭐 어디 가든 먹는 거 보이면 그게 뭐 누가 먹다 남은 음식이든 제사에 바치는 음식이든 간에 난 먹었을 것 같거든. 왜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뭔 도덕성이야. 근데 한 사회가, 특히 요즘 시대에 한 사회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 특히 중국 같은 G2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들 G2라며 미국 잡겠다며. 야, 미국 잡기 전에 야, 국민들 밥부터 먹여라. 아우 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점점 체면도 예의도 선도 잃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사회가 여기까지 왔냐? 산 사람 것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것까지 건드리냐? 돈 없고 각박해지니까 인간의 최소한의 금기도 무너지는구나.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내가 보여준다 그랬는데 아직 못 보여드렸네. 중국의 탕핑 인플루언서들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찍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탕핑 인플루언서들 이런 식으로 자기 컨텐츠 찍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잖아. 이 영상을 봤을 때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이 영상을 봤을 때 이상한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일단 여기 보면 일단 난장판이죠, 그죠? 엄청 난장판이야. 여기 지금 뭐 페티병 이렇게 놓여져 있고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이런 난장판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이 여자애는 은근히 깨끗해. 은근히 깨끗하고 은근히 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라인이 은근히 S자 라인을 이렇게 강요하죠. 뭐 그냥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뭐 이렇게 팔 이런 거 보면 속살이 되게 하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발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발바닥이 굉장히 깨끗해. 그리고 발바닥을 보여주는 동시에 발등까지 발바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거 은근히 패티시 자극하는 사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양말을 지금 이 앞에 이렇게 벗어서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패티시를 자극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영상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죠. 저게 특히 여성분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저게 뭐 여러분들 세상에는 별의별 변태 새끼들이 많아요. 이런 걸로 어그로 끌잖아. 그럼 여기에 패티시 있는 애들은 뭘 보느냐? 집중적으로 발을 볼 겁니다. 발과 발목, 이런 발이 예쁘잖아. 발 패티시 있는 애들 일단 팔로우 할 거고 선물 쏘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팔목, 가느른 팔, 예부장한 얼굴, 거기에 이 양말까지. 이 양말을 원하는 그런 미친 새끼들도 많을 거예요. 그걸 노리고 이걸 찍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그냥 가짜 같죠?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기사 본 적 없어요? 자기가 신던 스타킹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 자기가 흘린 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 자기가 입던 팬티를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 해외에 그런 인플루언서들 되게 많아. 기사 한번 검색해봐요. 겁나 많아요. 그런 변태들 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아.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노린 거야. 진짜로. 이렇게 이게 탕핑 왕홍들이야. 그냥 지들이 맨날 누워있는 거 이런 거 찍어서 올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주인은 더럽고 뭔가 이렇게 이런데 얼굴은 또 예쁘장하다. 이건 무조건 필터 썼지. 이건 무조건 필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발을 계속 보여줘. 그리고 대놓고 이런 진짜 페인 컨텐츠도 있어. 이런 남자애들은 리얼 탕핑하는 애들. PC방에서 살아. 안 나와. 이게 컨텐츠야. 그리고 자기의 집 상태.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집이 지금 완전 조촐하잖아요. 그죠?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로 여기다가 이제 빨래 널어놓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치는 대사가 이거야. 여러분들, 전 오늘도 5성급 호텔에서 눈을 뜹니다. 이러면서 이걸 찍어. 그리고 이런 여자애들 진짜 많아. 야, 누우면 눕지. 니들 모든 걸 포기하고 누운 거라며. 돈도 없고 일상도 개판이라며. 그런데 누웠는데 치마는 왜 이렇게 짧게 입어? 그리고 뭐 발거리에다가 발을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야? 스타킹에다가 발고리에다가 하이힐에다가 여러분들 이거 다 목적이 있는 컨셉 사진이에요. 이거 다 목적이 있는 컨셉 사진이고 어그로 끄는 사진입니다. 얘네들 잘 벌어요. 얘네들 진짜 돈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얘네들 겁나 잘 벌어요. 이것도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사진이죠. 이게 여러분들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취업시장 사진이에요. 취업시장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취업하려고 취업 박람회 그런 거야.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지 스펙을 얘기하고 월급 2,000위엔 원한다. 2,000위엔이면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거든. 월급 40만 원 원한다. 일자리 찾는다. 어디 면접 가면 어디 괜찮은 직업이 떴다. 직장이 떴다. 면접 가면 거기 지원자가 이렇게 많아요. 경쟁률 미칩니다. 이거 다 이제 경쟁률, 취업줄, 취업 박람회. 중국이 청년 실업률인데 이거 통계하다가 이제 통계 안 해요. 수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 이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2023년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라오슈른이라고 해요. 자기는 쥐인간이다. 쥐인간의 하루.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누워있는 영상을 그냥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완전 이거는 컨텐츠 컨셉이야. 자, 침대 자리에 아늑하죠? 양쪽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들 가득 깔려있죠? 여기는 밥상, 책상 겸 TV 다 있죠? 옆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들도 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여기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영상도 보고 쇼츠도 보고 TV 보고 밥 먹고 음료 마시고 이거를 라이브도 하고 그냥 이걸 계속 내보내는 거야. 이거는 촬영장이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봐요. 이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봐요. 그런데 꼭 다리를 이렇게 내놔요. 여러분들 다리 보이죠? 다리와 발은 무조건 내놓습니다. 잠옷은 무조건 짧게. 이거 다 어그로성이에요.
여성들이 인플루언서 업계에서 제일 빨리 구독자와 어그로를 제일 빨리 끌 수 있는 방법. 지금 뭐 다리는 무조건 노출이 돼야 돼. 다리와 발바닥. 뭐 남자들도 뭐 별의별 컨셉들 다 있어. 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필요한 돈을 올리는 제일 싸게 하루를 버티는 방법. 여기 지금 이거는 대만 돈, 말레이 돈, 여기 달러. 여러분들 2.8달러로 하루를 보내는 방법, 이런 것도 올려요. 2.8달러로 하루를 보낸다. 뭘 먹으면 싸다. 제일 싼 음식을 먹고 제일 싼 곳에서 자고 제일 싼 가격으로 하루를 보내는 방법. 이것들도 다 탕핑 컨텐츠예요. 그리고 이런 탕핑 컨텐츠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PC방 소녀. 이래가지고 그냥 PC방에서 있는 자기 모습을 찍는데 맨날 자기의 발과 다리를 찍어요. 이런 것도 찍어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 하루를 찍는데 집에 오면 집이 이래. 자기는 이런 데 살아.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지따만 아파트에서 텐트 치고 사는. 보이죠? 실제로 지따만 아파트. 공사가 멈춘 아파트 안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 이런 걸로 컨텐츠화 시켜. 이게 중국의 탕핑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예요. 办得越来越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에 이제 엑셀 방송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엑셀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엑셀 방송은 중국이 진짜 시장이 어마어마해. 요즘 엑셀 방송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지따만 아파트 안에 그 콘크리트가 있잖아. 그 콘크리트 안에서 엑셀 방송을 합니다. 그 콘크리트 안에서 조명을 설치하고 엑셀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얘기가 집 샀는데 내 전 재산 집에 다 꼬라 넣었는데 아파트 공사가 멈췄다. 나 이제 집 없다. 나 이 콘크리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 같이 방송하는 애들이 다 똑같은 처지야. 우리도 집 날리고 우리도 이제 콘크리트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 콘크리트 안에서 이렇게 먹방도 하면서 이제 돈이 터진다. 후원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리액션하고 뒤에 가서 춤도 추고. 이거 다 이제 공사가 멈춘 아파트, 콘크리트 안에서 살고 있는 컨텐츠. 누가 봐도 이거 콘크리트 아파트고 뒤에 텐트잖아. 여기서 이제 자기 밥 먹는데. 이것도 콘크리트야. 밥 뒤에 다 콘크리트잖아. 今天我必须跟你烂的烂尾楼中直播跟干爹要礼物。一个告，今天我必须跟你闹烈告。 리액션으로 물고 나무서 서고. 근데 여기 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콘크리트 집 안에 그냥 침대 한 개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다 콘크리트잖아. 리액션 也 하고. 可以在旅馆中直播，请干爹帮。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여관 전문 탕핑. 여관에서만 탕핑을 해요. 맨날 여관에서 탕핑해. 그러면서 맨날 이제 후원을 받으면 후원 많이 받았다? 그럼 좋은데 호텔 가고. 후원 적게 받았다? 그러면 그냥 일반 여관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더 싼 데 가고. 이런 식으로 매일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PC방이야. 남자들은 대부분 PC방에서 사는 컨셉이에요. 맨날 PC방에서만 있어. 그냥 카메라 켜놓고. 근데 PC방에서 사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PC방에서 있다가 뭘 하느냐? 갑자기 운동화 광고를 해요. 갑자기 운동화 광고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은 진짜 내가 뭐 이렇게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들어 누웠다라고 컨셉은 이럴 줄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웬만한 건 다 스튜디오야. 스튜디오고 앞에 조명이 있고 다 컨셉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방송들을 하고 심지어 얘네들은 광고까지 받아요. 이게 과연 진짜 탕핑일까? 아니잖아. 컨셉이지 컨셉. 거지 컨셉이야. 옷도 찢어진 거 입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지금 광고가 들어와. 갑자기 광고가 들어와. 심지어 핸드폰 플랫폼 광고야. 핸드폰 사려면 여기서 사세요 이러면서 광고해. 这些人说实在，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물론 진짜 리얼로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을 팔아서 방송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리얼로. 이런 거는 진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 12시에 눈을 떴는데 계속 잘 거야 이러면서 계속 자. 그냥 자기가 자는 것만 보여줘. 누워있는 거. 오늘은 할 거 없었다. 그냥 누워있다. 혼자 누워있거나 남편이랑 누워있거나 뭐 같이 누워있거나 그냥 맨날 누워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을 쥐인간이라고 불러요. 라오슈ren.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것도 진짜 많이 봐요. 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야. 공감대를 살 수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계속 잔다. 점심 12시인데 계속 잔다. 아까 이거 봤던 이거 컨셉 이런 것도 있고 소파에서 그냥 누워만 있는다. 나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뭐 또 찍어 올리고 그다음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그 뭐 안경 3D 안경 쓰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집인데 집에서 안 나가는 사람. 시켜 먹은 거 쓰레기를 다 집에 쌓아놓고 이것도 방송으로 해. 근데 컨셉이 이거야. 35살이고 통장에 2억 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산다. 중국에서 통장에 2억 있으면 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컨셉은 이거야. 나 지금 35까지 열심히 일했고 2억 모았는데 난 이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나 이제 아무것도 이제 다 포기했어. 난 자유만 누리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통장에 2억 있는 사람의 삶. 이러면서 자기 방을 찍어 올린 거야. 집 안 사고 2억이면 나름 성공한 거라고. 그렇죠. 나름 성공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나름. 35살에 2억. 근데 난 모든 걸 다 포기했다. 그러면서 이 2억으로 자기는 뭐 그걸 뭐 어떻게 굴리든 말든 그건 뭐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얘 컨셉은 이거야. 난 35살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2억을 모았고 지금부터는 나는 자유롭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그냥 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탕핑 컨텐츠를 만드는 탕핑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 이후로는 위험해질 수 있어. 왜? 이제 나라가 말했지. 네가 탕핑하는 거는 그거는 외국 해외 적대 세력들이 너한테 지시한 거야. 너는 그거는 반국가 행위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잖아. 그럼 얘네들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컨텐츠가 이제 다 이제 봉쇄되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나라에서 이거를 반국가 행위라고 정했으니까. 재밌는 나라예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 요런 내용, 요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안 돼요.